이건 뭐 식은 죽 먹기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표현, 이건 약과지 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직접 써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숙한 표현의 주인공인 약과가 과거 조선시대에는 법까지 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캔들과 잔혹사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왕실마저 탐냈고 양반들은 목숨을 걸고 먹었으며 심지어 잘못 먹었다간 곤장 80대를 맞을 수도 있었던 궁극의 사치품, 조선시대 약과에 얽힌 은밀하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털어보려고 합니다. 달콤하고 쫀득한 이 과자 뒤에 어떤 짭짤한 권력 다툼이 숨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먼저 약과의 역사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약과의 역사는 고려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원래는 불교 문화와 함께 탄생한 음식이었는데요. 당시에는 귀한 밀가루에 꿀과 참기름을 듬뿍 넣고 튀겨낸 그야말로 최고급 디저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죠. 사치와 낭비를 엄격하게 금지했고 백성들의 생활을 검소하게 유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약과는 왜 공공의 적이 되었을까요? 바로 원재료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밀가루는 지금의 금값에 버금갈 정도로 귀한 수입품이거나 희귀한 식재료였어요. 꿀과 참기름 역시 일반 백성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고가의 식재료였죠. 양반들은 이 귀한 재료들을 산더미처럼 모아다가 거대한 다과회를 열며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과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약과에 얽힌 은밀한 스캔들과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달콤하고 바삭한 약과의 맛에 한 번 빠진 고관대작들은 약과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시 양반들의 모임에서는 누가 더 크고 화려한 약과를 내놓느냐가 곧 그 사람의 권력을 보여주는 척도였습니다. 급기야 약과는 뇌물로까지 쓰이게 되는데요. 산삼이나 녹용 같은 귀한 약재를 대신해서 무려 밥그릇만한 크기의 대형 약과를 뇌물로 주고받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제 마음 아시겠죠? 라며 서로의 환심을 사고 이권을 챙기는데 약과가 아주 요긴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관리들이 과자 하나에 넘어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기막힌 현실.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을 겁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고 나라의 귀한 곡식과 참기름이 약과 때문에 동인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 없었던 왕실, 특히 조선의 대표적인 개혁군주인 정조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조 시대에 편찬된 법전인 대전통편을 살펴보면 아주 살벌한 조항이 하나 등장합니다. 혼례나 제사상에 약과를 과도하게 만들어 올리면 나라의 풍속을 해치고 기강을 어지럽힌 죄로 무려 곤장 80대를 때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곤장 80대면 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엄청난 형벌이거든요. 과자 하나를 잘못 구워 올렸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사실 정조 이전의 영조 때도 금지령이 내려졌을 만큼 조선왕실은 약과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달콤하고 기름진 약과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양반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편의점이나 카페 혹은 전통시장에서 언제든 달콤하고 쫀득한 약과를 쉽게 맛볼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한입 베어무는 그 달콤함 뒤에는 왕실마저 두려워했던 관력층의 은밀한 사치와 눈물겨운 역사적 사건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오늘 따뜻한 전통차 한 잔과 함께 조선시대 양반들의 뒷담화를 안주 삼아 약과 한입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네버엔딩 스토리였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역사 속 뒷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